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제주와 다른 지방을 연결하는 교통편은 이틀째 차질에 빚었습니다. 오후 들어 기상 여건이 나아지면서 항공편은 일부 운항이 재개됐지만 여객선은 이틀째 전면 결항됐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태풍이 남해안을 향해 북상하던 오전 제주공항. 전날 저녁부터 전편 결항된 항공편은 날이 밝은 뒤에도 일부를 제외하고 운항이 재개되지 못했습니다. 토요일, 금요일 거는 매진됐다 그래가지고 어제 하루 종일 또 줄 서서 혹시나 또 우리 뜨는지 안 뜨는지 근데 계속 대기만 하더라고요, 어제부터서. 근데 오늘 혹시나 또 해서 왔는데 또 대기만 하라는 거예요. 오후 들어 기상이 호전되면서 일부 항공기 운항이 재개되자 터미널에는 제주를 떠나려는 여행객들이 몰렸습니다. 결항 승객 대기줄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져 10m가량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운항이 예정됐던 항공기 510여 편 가운데 절반가량이 취소됐고 지연도 잇따랐습니다. 일부 항공사가 제주와 김포, 김해 노선에 특별기 6대를 투입했지만 수요를 잡기에는 부족해 일부 여행객들은 체류 일정을 연장해야 했습니다. 원래 11시 15분 비행기 타고 떠나려 했는데 태풍 때문에 아마 오늘 못 탈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내일 비행기도 예약해 놓은 상태예요. 한편 해상에는 태풍특보가 이어지면서 이틀째 제주 기점의 모든 여객선이 결항됐습니다. 뱃길이 통제되면서 평소 선박으로 붐비던 제주항은 보기 드물게 모든 선석이 텅 비었습니다. 여객선사들은 태풍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오늘부터 운항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태풍 카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제주 동부 지역에서는 농작물 침수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이제 막 새싹이 돋아난 당근이 바닷바람을 맞거나 침수되면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이 지나가자마자 밭을 보러 나온 김하선 할머니는 망연자실했습니다. 파릇파릇 돋아나던 당근 새싹들이 밤사이 강풍과 폭우에 모두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죽어보는 뭐가 안 되구다. 이거 재파종을 하거나 하거나 해야 될 건데 나 혼자 재파종도 못하고 이제 또 비료값도 드려야 되고 씨값도 드려야 되고. 태풍 카눈이 제주 동쪽 해상을 지나면서 제주 동부 지역에 농작물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집중호우로 곳곳에서 농경지가 침수돼 농작물을 삼켜버렸습니다. 심한 곳은 어른 무릎까지 빗물이 차올랐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파종을 한 지 이제 막 일주일이 지난 이곳 당근밭이 완전히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태풍이 지나자마자 제주도가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폭우에 쓸리고 강한 바닷바람까지 덮치면서 어린 당근 싹들이 모두 죽어버린 상황. 최근 파종이 대부분 끝나 어린 싹이 나오는 시점에 태풍이 닥쳐 피해가 더 컸습니다. 바닷물이 맞으면 어렸을 때는 견디지 못합니다. 그렇게 죽어버리니까 그 피해가 심각하고. 다시 파종을 해야 하지만 가뜩이나 영농비가 오른 상황에서 또다시 씨앗값에 파종 비용까지 부담해야 돼 농민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당근 95헥타르와 콩 55헥타르 등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주도는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해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 3일 정도 지나면 발화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확인할 수 있고 피해 규모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가분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생각입니다. 지난달 장마 기간 많은 비에 이어 이번에 태풍까지 덮치면서 자연재해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은 사드 보복과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크게 줄어들었는데요. 중국 정부가 6년 만에 한국 단체 관광을 허용하면서 제주 지역 관광업계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중국인들의 한국 단체 관광이 중단된 것은 지난 2017년 3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반발해 여행사를 통한 한국 관광을 암묵적으로 금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2016년 300만 명을 넘어선 뒤 이듬해부터
10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전면 중단되면서 6천 명까지 줄었다. 올해도 개별 관광객만 재개되면서 8만 명에 그쳤습니다. 코로나 방역이 완화된 올해 초부터 단체 관광을 허용했지만 태국과 프랑스 등 60개 나라로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국 문화여유부는 한국과 미국, 일본 등 78개 나라의 단체 관광을 전면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한국 방문은 사드 보복 이후 6년 5개월 만인데 제주도는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 전면 개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제주와 중국 간 관광 교류 활성화를 위한 수용 태세를 개선하고 환영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와 중국을 오가는 항공기 직항 노선이 늘어나고 크루즈 여객선 운항도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27개 노선에 지금 슬롯 배정이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상품 개발도 그 우리 북경이라든지 상해 이 중심에서 이 대부분 여행사들이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관광업계와 출입국 외국인청 등과 함께 대책회의를 열어 중국인 단체 관광객 입도 재개에 대비한 수용태세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중국 문화여유부에 단체 관광 활성화를 요청하고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베이징에서 제주 관광 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윤우입니다. 지난 5월 1일 건설노조 간부 고 양회동 씨가 분신했을 당시 양 씨의 동료가 분신을 방조한 혐의가 있다며 조선일보가 현장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건설노조 등은 조선일보의 기사가 악의적으로 왜곡됐고 특히 사진은 검찰 민원실 CCTV 녹화 영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경찰의 공식 제공 외에 어떤 외부 기관에도 CCTV를 유출한 적이 없다며 허위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강원 영동 홍한표 기자입니다. 건설노조 강원 건설지부와 강릉 시민행동, 진보정당 등 지역 10개 단체가 고 양회동 열사의 조선일보 기사와 관련해 검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5월 조선일보는 양 씨의 분신 당시 곁에 있던 동료가 분신을 방조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분신 상황이 담긴 몇 장의 사진을 익명의 독자로부터 받았다고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건설노조 등은 이를 민간 전문 기관에 의뢰했고 검찰 CCTV 속의 화면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검찰청 이제 이쪽 유벽에서 CCTV에서 녹화된 거하고 똑같은 거다. 그래서 검찰 쪽에서 이 누군가가 내부에서 유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경찰의 분신 사건 수사 자료이자 검찰청 내부 자료인 CCTV 영상이 어떻게 조선일보에 유출됐는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청장이 지라며 강릉 경찰서에 고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사 자료이기 때문에 외부로 유출되거나 혹은 또 개인의 동의 없이는 유출돼서 안 되는데 위법으로 이제 유출되었음이 확인되어서 그에 대해서 규탄을 하고 그리고 또한 조속히 수사를 펼칠 것을 요구하는. 이들 단체는 또 지난 5월 조선일보 기자와 기사를 인용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CCTV 자료를 조선일보 기자에 제공한 익명의 독자를 고소했는데 여전히 수사 진척 사항이 없다고도 전했습니다. 검찰에서 갖고 있는 그 자료가 넘어갔다라는 걸 입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이 고인의 고 양회동 열사에 대한 명예훼손 이런 수사를 하지 않고 오히려 양회동 열사를 2번 죽이는 그런 행동에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이와 관련해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경찰의 수사상 요청에 따라 적법하게 CCTV 영상을 제공한 것 외에는 언론 등 외부 기관에 유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관계자가 영상을 언론에 유출한 것처럼 허위 주장이 제기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반복될 경우 법적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고 양회동 씨는 지난 5월 1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앞두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앞에서 분신했고 서울의 한 화상 전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튿날 숨졌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우리나라를 관통한 제6호 태풍 카눈은 오늘 오후에 평양 북서쪽 부근에서 열대저압부로 소멸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맑은 날씨를 보일 텐데요. 제주 전 지역에서 구름 낀 가운데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져서 늦은 오후까지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로 북부와 동부, 산지를 중심으로 5에서 20mm 정도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이 태풍이 물러나고 다시 무더위와 열대야가 찾아오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 지역 27도, 서부와 남부 26도, 동부 24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이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부 31도, 서부와 남부 30도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아침 기온 26도로 시작해서 낮 기온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도 잦아들었습니다. 제주도 앞바다와 제주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오후 들어서 1에서 2m로 잔잔해지겠는데요. 해안으로는 여전히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오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 8시부터 9시까지는 만조 시기인 만큼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낮 기온 31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야외 활동 계획하셔도 좋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7명의 사상자를 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게스트하우스 직원의 항소가 각 기각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부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운전자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지난해 7월 제주시 애월 해안도로에서 5명이 정원인 승용차에 7명을 태우고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과속 운전을 하다 길 옆 바위를 들이받아 동승자 3명을 숨지게 하고 자신을 포함해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중생을 협박해 성폭행한 고교생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는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7살 고교생에게 장기 3년에 단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고교생은 지난해 9월 알고 지내던 선배 집에서 자신과 만나주지 않으면 친구들에게 해를 가하겠다며 여중생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제주 4.3 기록물을 등재하기 위한 신청 여부가 오는 10월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는 심의를 열고 제주 4.3 기록물 등재 안건에 대해 전문적인 영문 번역이 필요하다며 영문 신청서를 다시 검토하는 조건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영문 신청서와 영문 영상물을 마련해 10월 중순 재심의를 받고 재심의를 통과하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제주 4.3 사건 희생자 유족인 제주시 한림읍 80살 김정옥 할머니가 국가보상금 1,000만 원을 4.3 평화재단에 기탁했습니다. 김정옥 할머니의 아버지인 고 김학수 씨는 1948년 행방불명됐는데 김 할머니는 아버지를 비롯한 4.3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일과 다른 지방에서 수해를 입은 이들을 돕는 일에 보상금을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정교조 제주지부는 2024학년도 신규 교사 선발 인원 감축을 사전 예고한 교육부를 규탄하고 선발 인원을 확대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정교조는 내년도 제주 지역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사 선발 예정 인원은 199명으로 올해보다 37% 줄었다며 현재 서부중 등 3개 학교 신설 계획과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감안해 선발 계획을 세우라고 촉구했습니다. 제주 지역 자연재해 저감을 위해 앞으로 10년 동안 1조 6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제주도는 제2차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33년까지 1조 6,891억 원을 들여 206건의 저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천 정비와 저류지 설치 등 구조적 저감 대책에 1조 6천억 원, 재난 예경보 시스템과 자동 기상 시스템 등 비구조적인 저감 대책에 775억 원이 쓰일 예정입니다. 여름철 어패류 등의 피해를 입히는 저염분수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에 따르면 6일 기준 중국 양쯔강 하구의 저염분수 유출량은 초당 2만 7천 톤으로 평년보다 37% 감소했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은 이어도 부근 해역에 무인 관측 장비를 투입해 감시하고 있는데 제주에는 지난 1996년 고수온 저염분수 유입으로 소라와 전복 등이 폐사해 59억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